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는데요. 우리 이준석이를 마3중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3중. 이번엔 당선이 됐는데 일단 당선은 됐어요. 네네네. 앞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 일단 마3중은 뭐예요? 일단 당선이 됐는데 이준석이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꼼수와 그리고 좀 지저분한 네거티브로 올인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고발이 된 상태여서 국회의원 만만 본 마3중. 아, 만만 본 마3중이다. 맛김처럼.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준석이 마3중이 아니라 마3중으로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3중에서 마3중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곧 만만 봤는데 한 달만 즐거워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한 달만 즐거워해라. 한 달만 즐거워하면 이제 금배지 떨어질 거다 이런 우리 예측인데. 지금 공영훈 측에서 고발한 거죠? 네, 공영훈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그 공영훈 후보 측에서 이 좀 심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이제 가족들이 신상이 털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그리고 깜깜이 기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맞아. 깜깜이 기간에 뒤집어진 거니까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진짜 유권자들로 하여금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게 했다라고 판단해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평생 살면서 민주당 지지한 적 없는데요. 단 한 차례도 응원한 적 없는데 공영훈 후보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가 후보자를 비방을 하는데 낙선의 목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이 유사 판례를 보면 이게 고의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뭐 예전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온 게 그 상대 후보가 이제 전가가 뭐 18번째로 많은 분을 2번째로 많다 이러면서 이제 그 유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순간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조금 알고 있었다. 이게 고의성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버티렸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이준석의 내용을 보면요. 고의성이 다분해요. 굉장히 고의성이 다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허위사실 내용이 어느 겁니다. 허위사실 내용이 이제 공영훈 후보의 딸, 이제 아들은 30억 증여로 재미 좀 받고 이제 몰아치는 김에 딸까지 막 몰아친 거예요. 마구 몰아쳤는데 22억짜리 이제 주택, 22억짜리 주택인데 뭐 갭 투자했다, 연끌했다, 전세 끼고 샀다 이러면서 이제 기존 이제 돈은 없는데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완전 갭 투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 우리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서 갭 투자고 뭐 이런 연끌도 굉장히 도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빠 백 믿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본인의 노력으로 집을 사고 본인의 노력으로 이제 재산을 일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찬스들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감성을 촉 물어서 공영훈 후보를 집중 투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허위라는 거예요? 이거 허위죠. 이준석이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거예요? 허위예요. 그래서 공영훈 후보 측이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거주 그럼 갭 투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면 갭 투자 성립 안 되는. 왜냐면 실거주 하면은 누구나 저 대출 끼고 살지 아니 아파트를 100% 현금 내고 사는 사람이 그런 부자가 우리 국민에 얼마나 돼요? 조국? 조국은
조국도 아파트 대출 있지 않나? 하여튼 뭐 뭐. 그건 진짜 부자나 그러지 대부분 다 대출이 있지 뭘 그래. 그게 무슨 갭 투자야. 그러니까 그리고 실거주라며. 네. 살라고 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갭 투자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공영훈 후보가 정치에 처음이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2배 이상 이기고 있었고 방심했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민주당의 텃밭이고 네. 뭐 이러니까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사실 시끄러우니까 있다. 막 냅뒀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이 본인의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벽히 신상 털고 뭐 거의 페이스북은 집중 투하를 했어요. 보고 있으면 이제 발악을 하고 있네. 마지막에 부모님이 유세차에 올라서 눈물 질질 짜는 거 그 이상으로 했어요. 처음에 막 독하게 막 칼 들고 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눈물 질질 짜니까 이거 뭐 사이코패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무분별한 네거티브에 이제 진실이 없는 거지. 진실은 요만큼 두고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냥 낙선의 목적이었다는 걸 누가 봐도 느끼는 건데 이거는 거의 당선 무효가 확정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영훈 측에서 고발 들어갔는데 네.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51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처하는데 이게 그 안정적으로 그냥 뭐 당선을 목적으로 가짜 이야기를 퍼뜨렸다라고 얘기하면 100만 원 이상형 100만 원이냐 뭐 80만 원이냐 이러면 배지가 유지가 돼요. 100만 원 이상이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을 받기까지가 보통 애매해요. 이제 금배지를 달면 1, 2년 뭐 선거법 위반 지금 이재명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거 80만 원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 많이 봤습니다. 그 20만 원 차이가 아니라 그건 20억 내지 200억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 처음에 1심 100만 원 나왔다. 2심에 80만 원 계속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80만 원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준석이 아마 본인이 100만 원 나오면 본인은 80만 원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뭐 비판하고 막 이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구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당선 목적을 하느냐 이제 낙선 목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마지막에 한번 상대의 낙선 목적을 버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사실관계 그다음에 이제 판결을 하는 부분에 고의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의성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동그라미 계속해 주셔도 당연히 되세요. 낙선 목적이지. 뭐 상대 후보를 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영훈 후보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제 250조, 251조에 위반한다고 고발을 했는데 제 250조 제 2항이 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이상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이 중요합니다. 아까 금패스 떨어지는 건 1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하면은 그 80만 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500만 원 이상입니다.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이에요. 그러니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느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낙선이지. 낙선이에요. 낙선. 그런데 이게 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내 뻥을 치는 거. 하버드 허위 학력 부풀리고 그거는 당선을 위해서인데 상대를 이렇게 트집 잡고 이러는 거는 낙선 목적이니까 이거는 뭐 500만 원 이상입니다. 최하 500입니다. 그러니까 금배지 떨어진 거죠.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러면 또 즐거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대권도 물 건너간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이 대권 후보라고 하면 그게 나랍니까? 5년간이면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물 건너가고 중간에 지자체 선거도 물 건너가고
이제 정치 생명은 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실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김종인 지금 현 개혁신당 상임 고문께서 2027년에는 이준석의 별의 순간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 자주 오는 그 별의 순간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별의 싶어요. 순간 오죠. 아, 전과는요 별이 야너 별 5개냐? 초보면 별 하나고 재보면 별 2개고 그 안에서는 별로 표현돼요. 그러면 별의 순간 오지. 별의 순간 그래요. 깜빵 가는 그 별의 순간 기대해 보는데 전과의 별의 순간이.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죠. 영끌했다. 갭 투자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 굉장히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에 도배를 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도배를. 아유, 도배를 몇 날 며칠을 도배를 했었어요. 뭐 딱 떨어지네. 아이, 그럼요. 딱 그리고 떨어지죠. 갭 투자가 아니라는 건 산다며. 그럼요. 사는 거는 갭 투자가 아니야. 딱 떨어지는 그게 증거네 뭐. 뭐 미필적 고의 이런 거 다 말 다 아, 대다 사- 치워 이렇게 하죠. 그 아파트에 살면은 그건 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삼중이라고 그 별명을 지어주신 분께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게 여기 기가 막히게 줬네. 맛삼중. 네. 당선 부여가 확실시되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맛삼중 한 달만 즐겨라. 네, 김명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